자, 오늘은 뭘 배워볼 거냐? 여기 보면 JSP라고 써져 있는 이 친구를 배워볼 거예요. 여기 보면 index.jsp 써져 있죠? 이 친구를 배워볼 겁니다. 이 친구. 제가 이제 지나가는 말로 어떤 얘기를 했냐? 요 서블릿이랑 똑같은데, 컴파일 엔진이 따로 존재하는, 그리고 마치 HTML처럼 작성이 가능한 정적 페이지인 것처럼 하는 동적 페이지라고 했습니다. 동적 리소스. 자,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JSP입니다. 자바 서버 페이지에 줄여서 JSP고요. JSP. 이 친구는 이 친구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서블릿 페이지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바 서블릿이겠죠. 자바 서블릿 페이지에 JSP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서블릿이랑 기능이 똑같은데 좀 다르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바 서버 페이지. 자, 이 친구는 왜 존재하냐면, 자, 우리가 서블릿에서 HTML을 작성하려고 했더니, 자, 그 코드가 너무 복잡한 거예요. 자, 우리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어떻게? 자, 요게 HTML을 작성하는 코드예요. 요거 말고 좀 다른 거 볼까? 자, 요렇게. 자, 요게 HTML이래요. 여러분들 이렇게 쓰고 싶은가요? 쓰기 싫은가요? 싫죠. 이게 HTML이래요. 굉장히 불편하죠. 자, 여러분들 우리 회사에 디자이너가 있어요. 그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있어요. 자, 이런 백엔드 몰라. 자, 이 사람한테 여기다가 디자인 하세요 그랬어요. CSS 적용하세요. 그러면 여기다가 내가 CSS를 적용을 어떻게 해요? 스타일은 스타일은 자동 완성도 벌써 힘들죠. 스타일은 컬러는 레드. 자, 이렇게 디자인 시키면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우리 회사에 남아있을까요? 퇴사할까요? 퇴사합니다. 그렇죠? 퇴사합니다. 자, 그래서 역전을 시켜버렸어요. 뭐랑? 서블릿의 HTML 코드와 요 두 개를 역전시켜버려서 HTML을 먼저 보여주고 이 안에서 서블릿을 작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코드를 쓰는 부분만 다른 태그를 쓰도록 만든 것이 JSP예요. JSP. 자, 그래서 여기 풀어서 어떻게 써져 있냐? HTML 문서 안에서 자바 코드를 포함한대요. 이 자바 코드는 무슨 코드예요? 서블릿 페이지겠죠? 자, 서블릿을 포함하는 동적 웹페이지를 생성하는 기술을 우리가 JSP라 부릅니다. 자, 그래서 HTML 코드가 자바 코드와 함께 작성이 되어서 개발이 아주 편리합니다. 이 개발은 누구 입장이에요? 프론트엔드. 프론트엔드 입장에서 편리한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자바로 직접 서블릿 클래스를 작성하는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했습니다. 제가 이제 뒤쪽에다가 나중에 또 얘기할 건데 이 친구가 지금 현재 보안 취약점에 있어요. 보안 취약점. 자,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HTML 안에 자바 코드를 다 포함하는 웹페이지를 만들지 않고요. 지금은 이 보안 취약점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기술입니다. 그러지 않고 렌더링, HTML만 렌더링하는 기술을 요즘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배워본 적이 없어서 제가 누구를 비유를 들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배워본 게 없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타임리프라는 걸 배우게 될 건데 타임리프. 자, 이 친구는 자바 코드를 몇 개는 포함하고 있는데 전부를 포함하지 않고 렌더링만 하는, 렌더링이라는 거는 HTML만 만든다 이 뜻이에요. HTML만 만드는 기술을 요즘 많이 쓰고 있어요. 자, 이 친구는 보안이 좀 취약하더라.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거고요. 자, 오늘 중간에 건너가는 다리로 잠시 배워보는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들을 여기 구체적으로 쓰고 있어요. JSP는 실제로 뭐다? 서블릿이에요. JSP랑 서블릿은 같은 거예요. 단지 HTML이 먼저 나와 있고, 자바 코드를 나중에 작성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지. 요거 두 개는 같고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자바 컴파일러인 자바C죠, 그죠? 자바C가 이 친구를 컴파일을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 그렇지 않고 톰캣에서 독자적인 컴파일러를 만들었어요. 컴파일러. 자, 그래서 이 친구를 우리가 제스퍼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제스퍼. 자,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않는데 그런 이름의 컴파일러를 따로 가지고 있고요. 자, 이 친구는 좀 특이하게도 컴파일 후에 실행하는 게 아니라 실행하면서 컴파일이 돼요. 자, 실행하면서 자동으로 컴파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내가 예를 들어, 자, 헬로라는 이름의 서블릿을 만들었어요. 자, 이런 서블릿을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 친구는 hello.java라는 문서가 먼저 만들어져요. 자, 만들어지고, 자, 이거를 컴파일러가 어떻게 해요? 클래스로 만들어요. 자, 클래스를 만듭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컴파일이라 불러요. 컴파일. 근데 이제 우리는 이 과정을 모르죠. 왜? 인텔리제이가 이 친구를 저장만 하면 자동으로 만들고, 저장하면 만들고, 저장하면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 컴파일에 직접 개입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수업 거의 초반 때 컴파일을 직접 해봤고요. 그리고 실제로 실행되는 친구는 이 친구를 실행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바는 실행되는 친구가 아니죠. 이 친구가 실행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우리가 hello라는 JSP를 만들었어요. JSP. 자, 그럼 이 친구는 실행하면서 클래스를 먼저 만들어요. 뭐 아마 이름은 여기 끝에 뭐 서블릿 뭐 이런 게 붙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이름을 붙여서 클래스를 만들면서 실행을 합니다. 컴파일을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실행을 해요. 그래서 실행이 컴파일을 동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두 개의 차이점을 우리가 얻는 이득이 뭘까? 이 친구는 우리가 다시 배포를 해야 되고, 이 친구는 그냥 우리가 와를 어떻게 exploded가 펼쳐져 있는 상태의 와로 배포하면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개발 속도가 이 친구 다시 배포 여러분들 귀찮았죠? 귀찮고 이 친구는 귀찮지 않게 바로바로 바뀔 수 있어요. 선생님 저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모르겠으면 자, 지금 현재 요 index.jsp가 뭐라고 했죠? JSP. 저희가 배워볼 거. 자, 이 친구는 수정하면 자, 내가 여기서 로그인 버튼을 하나 더 만들어서 수정하면 바로 반영이 돼요. 자, 바로 자, 여기 와서 새로 고치면 이렇게 반영이 되죠. 자, 이게 JSP. 자, 이렇게 반영될 수 있는 이유는 뭐다? 이 친구는 실행하면서 컴파일 되고, 그쵸? 실행하면서 컴파일 되고, 그래서 바로 수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서블릿은 컴파일을 한 클래스를 실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배포를 진행을 해야지 개발할 때 여러분들이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요거 다시 지워볼게요. 자, 여러분들 예시니까 다시 해볼 거예요. 자, 이 친구 지워도 바로 반영이 되죠. 그런데 서블릿은 자, 여기 포스트 서블릿에다가 자, 여기다가 내가 뭘 하나 더 썼어요. 자, 라이터를 이렇게 쓰지 말고 라이트 이렇게 연결해서 쓸 수 있어요. 트레이닝 하듯이. 이렇게, 그쵸? 안 되네? 됐던 것 같은데? 안 되는군요. 제 기억이 좀 이상한가 봐. 그냥 이렇게 쓰지 뭐죠? 자, 여기다가 H2, 그 다음에
다시 배포 테스트예요. 여러분들 따라 쓰실 필요 없어요. 자, 이렇게 하고. 자, 그러면 이제 로그인 성공하면 밑에 다시 배포 테스트 이렇게 떠야 되죠? 안 뜬다고요, 죠? 안 뜬다고요. 언제만? 아까는 그냥 떴는데 여기서 배포를 꼭 하셔야 돼요. 배포 여기 보이죠, 그쵸? 아이고, 잠시만요. 자, 요걸 꼭 눌러야 된다고요. 꼭. 자, 그리고 다시 새로 고쳐보면 이렇게 뜨죠. 자, 요런 여러분들 이제 개발할 때 굉장히 편리하다. JSP로 개발하면 왜? 이 친구가 실행과 동시에 컴파일하면서 실행되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실행과 동시에 어떤 문서가 있어. 우리가 실행과 동시에 컴파일하면서 실행하는 이런 언어를 뭐라고 부르죠? 이 대표적으로 자바스크립트가 그랬죠? 자바스크립트가 바로 실행하면서 컴파일을 합니다. 자, 이런 친구를 우리가 어떤 언어라 부르죠? 인터프린터 언어라고 불렀어요. 인터프린터 언어 또는 자바스크립트가 스크립트라 그래서 스크립트 언어라고도 불러요. 스크립트 언어. 그래서 JSP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인터프린터 그리고 스크립트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JSP입니다.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실제 코드는 뭐다? 자바 코드예요. 자바인데 다른 엔진이 있는 거죠. 실행하는 엔진이 따로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문서로 돌아와서 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서블릿으로 하게 되면 HTML 코드가 자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지 보수가 불편하고요. 그리고 JSP는 어때요? HTML을 기본적으로 작성하면서 자바 코드를 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서 편리하죠. 그럼으로써 우리가 디자이너와 개발자의 작업을 분담할 수 있어요. 분담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방금 얘기했던 거 서블릿 코드는 매번 우리가 배포를 해야 되죠. 컴파일 배포. JSP 파일은 바로 실행하면서 컴파일하기 때문에 컴파일하면서 실행하기 때문에 이 친구는 우리가 개발할 때 훨씬 더 편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프리터 언어가 개발 속도는 빠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넘어가서 자, 이거는 방금 얘기했던 동작 과정이고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거는 JSP의 예시고요. 이거 한번 써볼 거고요. 자, 요거 한번 써볼 거고요. 자, 여기 코드 블럭, 여기 자바를 쓰는 부분. 그 다음에 요거는 출력 부분, 출력하는 거. 요거는 우리가 저녁에 요건 아니다. 페이지 설정 부분. 그 다음에 요거는 저녁에 필드를 선언하는 부분.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쓰실 수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자, 그렇고요. 자, 한번 우리가 해봐야 되겠죠?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인덱스로 와서 인덱스. 자, 폼 밑에다가 HR 띄어쓰기 하고 H2. 자, 오늘 배워볼 것은 JSP를 배워볼 거예요. 자, JSP는 자바 서버 페이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링크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P&A 할까요? P&A. 자, 이름을 우리가 레슨 03까지 했죠? 04 JSP 이렇게 할게요. JSP 문서 호출. 자, 여기 우리 점 슬러시를 안 쓰는 거랑, 그죠? 이렇게 안 쓰는 거랑 쓰는 거는 동일한 경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생략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것도 안 쓰면. 자, 지금 현재 이런 페이지는 없으니까, 찾으면 없겠죠. 자, 여기 인덱스 와서. 자, 이 친구가 생겼죠? 누르면 없죠, 그쵸? 요거 만들어 볼게요.
자, 위치는, JSP의 위치는, 자, 여기일까요? 여기일까요? 자, 이 친구는 정적 리소스인 척 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웹앱 하위에다가 두셔야 됩니다. 자, JSP는 뭐다? 정적 리소스인 척 한다. 자, 그래서 여기 오셔서 웹앱에 마우스 오른쪽. 자, 새로 만들기. 자, 여기 보면 메뉴에 JSP 파일, JSP X 페이지, JSP 페이지 이렇게 있습니다. 요 X는 뭐겠어요? 자, 어제 얘기했는데 X는 뭘까요? HTML4, 얘는 HTML5 이렇게 됩니다. JSP. 자, 이름을 자, 요거 똑같이 맞춰야 돼요. 자, 서블릿의 이름이 페이지 이름이 자동으로 됩니다. 자, 그래서 레슨 04 JSP.jsp. 자, JSP로 만들 건데, 자, 지금 보면 여기 확장자를 자동 완성해 준대요. 그러니까 이거 지울게요. 죠 확장자 자동 완성해 준다니까. 자, 레슨 04 그냥 JSP라고 할게요. 그리고 엔터. 자, 위에 주석이 이렇게 있는데 지울 거고요. 자, 타이틀. 지금 뭔가 좀 요것만 다르죠, 그쵸? 자, 보면 요 부분. 자, 요 부분만 다르고 HTML입니다. 요거 지우시면 안 돼요. 자, 나는 자바인 거였죠? 자바. 자, 타이틀로 JSP 이렇게 할게요, 그쵸? JSP. 자, 여기 제목도 JSP예요. 동적 페이지. 자, 이 친구가 자바 코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어떻게? 자, 여기다가 p 태그로 자, 자바 코드를 작성할 거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자, 이렇게 쓰고 여기다가 퍼센트를 쓸 거예요. 퍼센트를 쓰고 퍼센트. 자, 여기가 뭐다? 자바 코드 안이에요. 자, 이제부터 여기는 자바 코드 안입니다. 자, 정확히는 여기가 어디냐면 두 개 함수 내부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int a는 10, int b는 20 이렇게 쓰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out도 이미 정의가 돼 있어서 out.print 프린트가 왜 안 되지? 아, 얘가 종종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out을 직접 써야지 뭐. print 그냥 이렇게 할까? response.getWriter에 print 여기다가 a 더하기 b. 자, 지금 HTML 코드 안에 자바 코드가 이렇게 포함이 된 거예요. 신기하죠? 자, 그러면 한번 호출해 볼게요. 어떻게 나오나? 자, 이거 새로 고쳐보면 짠 나오죠? 짜잔 30이 뜹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메뉴의 동작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죠? 메뉴에 이렇게 동작을. 자, 여기 왼쪽에다가 둬볼까요? 자, 여러분들 이제 보기 좀 불편하니까 자, 요거를 어떻게 잠시만요. 이렇게 왼쪽에다 둘게요. 자, 지금 이 친구보다 위에 뜨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불편해서 요즘 아웃 자, 요런 위치를 요런 게 출력 위치를 정하기가 좀 힘들어서 자, 여기다가 어떻게 써볼 거냐? 또 다시 p 태그 이렇게 쓰고 자, p 태그 쓰고 자, 내가 출력하겠다를 줄여서 여기 %는 이렇게 쓰고 a 더하기 b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새로 고치면 30이 요 밑에 뜨죠. 출력 위치를 여러분들이 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석을 이렇게 달아도 되겠죠. 그리고 새로 고치면 이런 식으로.
자, 여기 이 부분이 어디다? do get 내부입니다. do get 내부. 자, 그 다음에 내가 출력을 이런 식으로 response get writer로 출력할 수 있지만, 자, 여기 보면 는이라고 붙은 형태로 출력을 심플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 한번 JSP 한번 만들어 봤고요. 뭐다? HTML이 먼저 있고 자바 코드를 쓸 때는 이렇게 퍼센트 서블릿으로 따지면 여기가 어디다? 서블릿 따지면 여기가 do get 내부. do get 내부가 이렇게 퍼센트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출력할 때는 이렇게 out.print 이렇게 했는데 out.print 하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게 지금 out.print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친구를 쓰게 되면 요 메뉴에서부터 출력을 시작해서 나는 요 부분에 출력을 할 거야 라는 뜻이에요. 요번에 출력을 할 거야. 자, 그래서 쉬었다가 35분에 와서 나머지 또 배워보도록 할게요.